오늘 행사 안녕하세요 선배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약 한 12분 늦어졌는데요. 죄송하게 생각하고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갖고 소개는 따로 드리진 않겠습니다. 오늘은 말이죠. 여기 보이시는 대로 노거수를 찾는 사람들 대표 우리 창원에 있는 경남 MBC 텔레비전 뿌리 깊은 나무에 장기 출연하셨던 우리 박정기 선생님을 초청했습니다. 선생님 일로 오실랍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박정기 선생님은 제가 여기 책을 가왔는데 책이 어디가 붙지요? 여기 있네. 예, 좀 주실래요? 예, 요 책을 쓰신 분입니다. 이 책은요, 창원에 계신 나무 어르신, 창원의 노거수 생태 문화를 소개한 거고요. 제가 이제 모실 때, 요즘 뭐 하시냐고 근황을 여쭤보니까, 경상남도 전체 노거수에 대한 이 책을 집필하고 계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을 모시고, 여기는 삼나무죠, 선생님, 그렇죠? 예, 여기는 곰솔이 아니고요. 여기를 벗어나면은 양장까지가 쭉 곰솔, 우리 거제 시목인 해송을 오늘 같이 걷고 또 나무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실 건데요.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까 선생님이 하다는 대로 하면 될 것 같고요. 뭐 걷는 거에 양장까지 한 1.3km, 요 산길로 가는 거고, 되돌아오는 길은 다 둘러보기 위해서 요 찻길 있지 않습니까? 군부대에서 요 밑에 삼거리까지 한 1km. 수채 출산 한 600명 정도 모여. 낯익은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신데 많이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3시가 조금 넘었는데요. 한 4시까지는 가능한 활동량이 많으면 안 되거든요. 주최측 말씀대로 여기 좀 길게 이야기한다기보다 가능하면 오늘 이야기 좀 듣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기 안 써도 맹책 사유가 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궁금한 걸 많이 듣도록 하고 그에 답을 하는 것, 이렇게 함으로써 맞춤형이고 또 실용적인 강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사가 자기 준비한 것처럼 해온 거를 막 늘어놓는 거는 저 말고 누구나도 다 잘합니다. 그렇죠? 네. 옳은 말씀입니다. 첫 번째 질문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이미 말씀하셨는데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가 물어봤어요. 무슨 나무입니까? 삼나무. 하나가 둘, 셋의 3입니까? 3. 아닙니까? 삼나무의 3이 1, 2, 3의 3입니까? 아닙니까? 삼나무는 3 그 자체가 한문이에요. 삼나무 3자거든요. 이게 일본에 가면 많이 있죠. 일본이 원산인지고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에 들어왔는데 그 제도는 1960년대 초부터 심었습니다. 언제부터요? 60년대 초부터. 비슷한 나무가 있는데 편백이 있습니다. 요거는 일본 말하는데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삼나무 3자에다가 큰 대자를 붙여서 서기가 아니고 오서기라 이래. 오서기 제3이라 해서 일본에 가면 삼나무 노고서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나무는 쭉쭉 빵빵 곱게 자랐으니까 뿌리도 쭉쭉 빵빵 깊게 내릴 걸로 아는데 메타스케아처럼 그럴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면 잘 넘어지지 않고 잘 자빠집니다. 잘 자빠집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방학 기간에 이렇게 거창대학에 5과목 강의하고 있습니다. 거창대학은 아시다시피 2년째입니다. 그래서 저는 박사기가 없어서 교수가 아니고 강사입니다. 그래서 잘 넘어지고 또 습하고 그름진 토양을 좋아합니다. 삼나무가, 그죠? 그럼 삼나무가 또는 편백이 사람 몸에 어떻게 좋으냐 이렇게 설명을 하자면 여러분 잘 아시는 피톤치드가 많이 나옵니다. 그죠? 피톤치드는 여기서 상대방은 다른 식물 나무를 못 살게 해요. 소나무도 그렇고 단풍나무도 그렇고 여러분 잘 아시는 맹종죽 대나무도 그렇습니다. 대나무 밑에 단풍나무 밑에
소나무 밑에, 삼나무 밑에, 편백나무 밑에 다른 식물이 자랄까요? 안 자랄까요? 잘 못 자라죠. 그런데 그것들은 자기 방어물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인간한테는 엄청나게 유리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쪽바꾸미, 그 다음에 고동기미, 고동기미 아세요? 고동기미, 맞아요. 제 애가지고 고동기미 고동기미, 그런 학동. 생각이 나네요. 다시 돌아와서 이게 마른 가지가 많다, 마른 잎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죠, 그죠? 네, 뭐 이상이 있는 걸까요? 지난 해 거 아니에요. 작년 거 아니에요. 작년 건 아니고 재작년 겁니다. 재작년 거. 이게 3년마다 가지가 아, 2년에서 3년 전에 난 잎이 떨어집니다. 언제 떨어집니까? 가을에 가을에. 떨어집니다. 상록수를 하면 늘 푸른 나무 잎을 가졌다 이렇게 하는데 평생 잎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잣나무 같은 건 한 5년까지 갖고 있습니다. 2, 3년 지나면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조건은 바람이 잘 통하고 햇빛이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묵은 잎, 낙엽을 달고 있는 거죠. 이렇게 예전에 하다시피 이제 비들을 지면 다시 새잎이 나고 그런 현상은 이제 대사금 현상이라는데 대사금 현상 때문에 대사금 현상. 죽은 듯 보이는 잎을 달고 있습니다. 그죠? 이해되셨습니까? 대사금 현상. 죽은 이 나무는 나이는 대충 한 6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시기를 달리해서 심으면 1차로 심고 좀 전차를 죽으면 다시 보식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이러는 걸로 보는데 오면서 깜짝 놀란 게 샘물이 나더라고, 샘물이 네. 나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담가 보니까 학도는 좀 장기적으로 이제 보호지역으로 지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기초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기초조사 결과 소논문을 통해서 한번 발표를 해보려고 하는데 대사금, 그럼 이것에 대사금. 왜 팽나무가 그렇게 많을까? 대사금이랍니다. 대사금. 기억 받침에 사과 딸 대사금. 아, 대사금 대사금. 현상은 나무가 홀로 대사금. 있으면 대사금 현상이 거의 생기지 않는데 이렇게 촘촘촘촘하게 있으면 아, 햇빛을 밑에 못 기억이 받는 있네. 가지는 아니 근데 나오진 않는데 그렇게 탈락해서 말라서 떨어집니다. 이런 현상을 대사금 현상이라 합니다. 대사금 할 현상. 필요가 없죠. 땅으로 한참 높이까지 가지가 하나도 없어요. 왜? 대사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사금 때문에. 어쨌든 대사금 현상. 물이 있다는 것은 팽나무가 많이 자랄 수 있다는 조건이 됩니다. 팽나무는 물이 있다. 바람에 의해서 씨가 떨어져서 날려서 발화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심어서 또 퍼뜨려지지가 않고 산에 팽나무 심는 사람 없잖아요. 그럼 이 오래된 팽나무를 누가 심었느냐 하면 새가 심었어요. 어떻게? 새가 팽나무 열매는 새한테는 소중한 먹잇감이거든요. 먹잇감. 먹어서 이렇게 이제 퍼뜨리는데 두 번째 이제 새들이 좋아하는 게 이제 해충입니다. 그럼 이제 물이 있으면 손바닥만한 텃밭이라도 밭을 가꾸게 되니까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작물을 가해하는 해충을 누가 먹느냐? 새가 먹는 거예요. 새는 작물을 가해하는 해충을 먹고 자라고 또 팽나무 열매를 먹고 자랍니다. 그렇게 해서 물이 있기 때문에 텃밭이 있었고 텃밭이 있었기 때문에 새가 활동할 수 있다. 새는 물을 먹고 또 해충을 먹고 또 다가 먹고 또 이제 팽나무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많은 곳에 이렇게 팽나무 씨가 떨어져서 오랜 세월이 흘러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나무는 처음에는 떨기나무만 지구상에 태어났다 그래요. 그 다음에 그 떨기나무 숲이 어우러지고 다시 수백만 년 전이 지난 다음에 큰키나무 숲을 이루어졌다는데 그럼 떨기나무 이전에는 지구 표면은 어떤 나무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어떤 풀이 있었을까요? 나무가 있었겠습니까? 풀이 있었겠습니까? 풀이 있었겠죠. 어떤 풀일까요? 양치류가 있었다. 양치류. 고사리 종류. 네. 양치류. 양치류는 글자 그대로 양 이빨처럼 생겼다, 이파리가. 고사리 잎 아시잖아요. 네. 재밌는 것은 고사리 잎을 하나 툭 꺾어서 보면 어떻게 생겼습니까? 삼각형으로 생겼습니다. 네. 그 다음에 고사리 잎을 자세히 보면
여러 잎들이 모여 있어요. 하나 끊어서 보면 전체 잎과 부분적인 잎이 똑같이 생겼습니다.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안 해봤어요. 이게 고사리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사리가 지구상의 첫 번째 식물입니다. 지구상의 첫 번째 지구상의 초본 풀이죠. 첫 번째 그래서 식물. 고사리처럼 식물은 이게 자기와 같은 닮은 꼴을 계속해서 이게 만들어내는 성질이 있다고 합니다. 이걸 자기 동형이라고 하는데, 자기 동형, 자기 복사, 자기 동형이라 좀 어려운 말로 자기 프렉탈 동형. 이론이라 그러는데, 프렉탈. 아까 같은 거. 말씀드린 대로 프렉탈 양치로 이론. 전체 모습이나 하나 낱개 모습이나 똑같다는 거죠. 남천의 큰 잎이나 네. 남천의 단위 잎 하나가 똑같다는 거죠. 이게 브렉탈 이렇게 해서 자기 동형, 프렉탈. 자기 복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복사. 과학고 다니는 학생들이 수학에서도 그런 거 배우더라고요. 요즘 학문 중에 융복합 학문이라고 많은데, 다시 돌아와서 양치류 이전에는 지구상의 생물은 육지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다. 바다, 물에 있었습니다. 무엇이 있었습니까? 조류가 있었습니다. 조류. 새가 있었다? 아니요. 새가 아니고 녹조류, 남조류. 녹조류. 그죠? 예. 그래서 지금 녹조를 많이 욕하고 있는데 너무 뭐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원류일 수 있습니다. 우리 원료. 큰키나무 숲이 우거지고 200만 년, 어떤 분은 300만 년이라고 합니다만 300만 년 이후에 인간이 태어났으니까 숲은 인류의 고향이고, 그 숲이 이루어질 때까지 감목, 양치류, 그 다음에 조류가 육지로 올라올 딸기나무도 그 아래 풀이 있습니다. 그래서 4단계의 성미를 가지고 있는데, 울릉도와 제주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큰키나무 아래에 양치류밖에 없어요. 울릉도 가보셨습니까? 그러면 거제도 말로 선불 밑을 여기서 번한 거예요. 여기는 물론 삼나무라는 타감작용 때문에 그렇겠지만, 우리 거제도 숲 중에서 울릉도와 제주도를 닮은 숲은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해되십니까? 이 이야기를 계속하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질의응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학교 밖 강의도 많이 하는데요. 예전과 달리 이제 질문을 잘 안 하세요. 내가 모르는 걸 왜 많잖아 알리는가 이러면 질문을 잘 안 하시는 거예요. 또 이제 겨우 궁금해서 질문을 하긴 하는데 서두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제 아는 지인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하는데 뒤에 조사해보면 다 자기 본인 이야기더라고요. 질문은 모르는 것만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내는 아는데 남이 모르고 싶어서 공유하는 차원에서 물어볼 수 있고, 꼭 질문이 아니라도 자기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잖아요. 이 삼나무는 좀 질이 단단한 나무인가요? 좀 말랑한 나무인가요? 혀를 찔렸습니다. 혀를 찔렸습니다. 찔리기도 하는 거예요. 찌르고 싶었어. 집에 가는 길에 되고. 그러면 잠시 제한 시간 조금만 주시겠습니까? 예. 자, 너무 바빠서 제가 소개를 다 안 하고 시작했는데, 그래도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저 장성코 능포 계신 분은 소개를 안 하겠습니다. 관 외에 오신 분만 소개해드리면 양해해 주시고요. 소개하면은 인사를 하시든지 1초씩만 하세요. 인사는 시간 너무 많이 없어서 기록된 대로 하겠습니다. 김미영님, 예, 어디죠? 예,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간단히 해주세요. 나무 얘기 들으면서 걷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 다음에 김명숙님, 예.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우리 모임을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옥명 나무 가꾸기 모임은 옥명 대구 아파트의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모임의 취지는 우리 옥명숙 거제도 아침에 유튜브를 보시면은 지난번에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곰솔 예. 지난 2023년도 12월 23일 날
요까지 왔다가 되돌아갔거든요. 두 네, 시간 동안. 딱 이런 요 시간을 자리죠. 가지고. 네. 그래서 오늘은 이 뒤로 이렇게 검토를 하게 된 겁니다. 네. 그 유튜브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 회장님을 대신해서 우리 김재천 기술이사님께서 우리 모임을 대표해서 인사를 좀 하시겠습니다. 간단히.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직은 추천이어서 좀 서늘할 줄 알았더니 아직도 더위가 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더위를 뚫고 여기까지 이렇게 여기에 참여하시기 위해서 오시는데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아마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오늘 하루에 내가 갖는 건강 가치가 한 2년은 더 산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 좋은 공기에 좋은 환경을 만났으니 더 살 수밖에 없지요. 요즘같이 좋은 세상에 오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여기까지 오신데 고맙고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자리가 계속 마련이 된다면은 계속 꾸준하게 참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우리 최근에 소설 계룡사나 작가이신 우리 김용호 선생님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예. 요 방명 순서이기 때문에 다른 건 없습니다, 순서가. 예. 예, 오행사는 김용호입니다. 박정희 선생님 텔레비에서만 뵀다가 직접 이렇게 모임에 들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참 옥령 배우 여러 선생님들 반갑고요. 우리 이바구 아침에 옥령숙 선생님도 이런 자리 뵈니까 더욱 예쁩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우리 의대시의원에서 제일 이쁘신 우리 박명호 의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좋은 분들하고 이렇게 함께 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사실은 한 2년 전인가요? 제가 그 아침에 그 TV를 켜니까 MBC에 차들 그 오량성 그 팽나무 소개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때 선생님 뵙고 저도 이제 그게 이제 노고수를 아는 계기가 돼가지고 우리 거제시에 노고수 보호소래를 제가 발의하고 우리 소래 제정을 했는데 하여튼 저는 아직 나무에 대해서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오늘 또 많이 알아가고 오늘 너무 반갑습니다. 하여튼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윤경환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농포밭 고연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2년 더 살 수 있다 해서 좋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다 같이 보내기 바랍니다. 그다음 우리 근홍문화원의 실장님을 윤혜반 주임님. 뭐 이번에 오늘 행사에서 어제 행사예요? 어제 그것도 한번 간단히 소개해 주시죠. 어제 제가 이제 문동북구 근홍문화원에 있습니다. 문동북구에 문화원이 있는데 그곳에서 문동북구기 거제문화예술제 행사를 올해 11년째 진행을 해왔고요. 어제 이제 성황리에 행사를 잘 마쳤고요. 오늘은 이게 제일 오늘 없으면 안 되는 옥명수 선생님을 제가 모시고 오느라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윤혜반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우리 구천마을에 이덕재 이장님 오셨거든요.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예, 소원구면 구천마을 이장입니다. 저는 그 산중에만 살다가 이제 바다가 있는 여기로 한번 와봤는데요. 지난번에 하실 때 한번 오고 싶었는데 그때 시간이 안 맞아서 못 오고 오늘 또 옥명숙 선생님 이야기했어 그냥 달려갔습니다. 이하고는 좀 다른데 우리 그 동구 초등학교 제가 운영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그 교장 선생님이 9월 1일자로 명포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오시는데 아, 잘 챙겨봐 주시고 지금 오고 계십니까, 그럼? 고맙습니다. 아, 여기 요 남바 19번 육땡 노승현 씨인가? 아, 예, 소개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저는 고연에서 왔습니다. 숲길을 걷는다고 해서 그냥 참석을 하게 됐는데 이런 어떤 그 좋은 또 기회를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예, 오늘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소개를 안 드린 것 같은데 저하고 우리 박인우 우리 기술 대무이사님 어디 계십니까? 아, 예. 저하고 같이 옥령나무 가꾸기 모임에 우리 기술이사님이시고 저는 사무국장입니다. 같이 인사드립니다. 하리오 경례. 네, 반갑습니다. 하신 말씀 아니,
지금 소개를 잘못했거든요. 아까 김재천 이사님 기술을 하시고 저는 제일 끝발 좋은 저 돈을 만들고 있습니다. 세무. 우리 회비 얼마 안 되지만은 돈줄을 쥐고 있는데 돈줄을 뺏어가려고 또 소개를 잘못하시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많이 와주시고 우리 영포동 우리도 옥명대우 아파트를 갖다가 기억해 주셔서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이번에 삼나무 숲도 보고 곰솔길도 걷고 이러면서 같이 얘기를 한번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따 질문하시고 잠시 브레이크 타임에 우리 장영 우리 언니가 리드로 있는 오카리나 공연은 중간에 하도록 할 테니 그리 아쉬워요. 그래서 선생님 질문 받고 얘기하시겠습니다.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질문 하나 있습니다. 지금 저 두 분 미리 하셨고 질문 발표하셨고 질문 내 질문 너무 많이 하면 머리 셉니다. 선생님 삼나무가 딱딱한 나무입니까 부드러운 가벼운 나무입니까 물어보셨는데 시계를 40년 50년을 돌려보면 기밀과 인옥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죠. 그 레슬링. 이제 한국의 배는 소나무로 만들었고 예, 소나무. 일본의 배는 뭐로 만들었다고요? 삼나무. 그래서 삼나무는 아주 가볍습니다. 빨리 마릅니다. 잘 휘어집니다. 그리고 6개월 안에 먹기를 쓸 수 있습니다. 소나무는 그래서 한참 가죠. 그러면 소나무로 만드는데 가타케 분해 우리나라 한옥선 네. 그다음에 삼나무로 만든 일본의 뭐죠? 가타케 분해가 무슨 분해? 안택선. 안택선. 네. 그러면 100점 100점으로 우리가 이기자. 네. 소나무가 훨씬 강하다. 삼나무는 가벼울 뿐이다. 가공하기 쉽다. 빨리 마른다. 잘 휘어진다. 휘어진다는 것은 어선을 만드는 데는 최고입니다. 소나무는 안 휘어지잖아요. 네. 소나무로 배를 만들면 한겨울에 할아버지, 할머니, 아주머니, 아저씨가 뜨거운 물을 펄펄 끓여서 물을 확 부은 상태에서 휘어서 잡아서 선수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강도는 훨씬 소나보다 못합니다. 네. 그래서 다만 이것들이 이제 삼나무로 만든 배는 갯벌 같은 데서 잘 자라고 다니거든요. 단점은 바람이 불면 사카닥 잡아집니다. 그죠? 우리 소나무로 만든 게 잘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그 삼나무 일본에서 만든 배는 가벼워서 대신에 속도분에 좀 위험한가요? 속도전에 관한 것은 좀 달리 봐야 됩니다. 배가 물에 떠 있으면 땅에 바다에 당기는 해수면에 당기는 부분과 땅 위에 드러난 부분이 있는데 자꾸 땅이란다. 바다 위에 드러난 부분인데 바다 아래 당긴 부분이 아타케 분해처럼 삼나무를 만든 배를 이렇게 됐어요. 우리나라 배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팽팽하니까 물에 저항을 우리나라 평저선. 속도전을 내리고 이제 일본 배들은 어떻게 만든다고요? 육하게 만드니까 속도를 빨리 내죠. 그래서 바람에 파도의 저항은 이렇게 훨씬 낫다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일본 배는 바다 밑이 바다 속이 이렇게 생기고 우리는 이렇게 간단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유. 두 번째 질문하신 분. 좋네요. 혹시 백나무 그런 말씀 많이 드리는데 우리 이제 거제말로 포구나무라 그러는데 혹시 포구나무 왜 포구라 하는지 왜 팽자가 붙었는지 혹시 아시는지 이거 뭐. 쌤들 수준이야. 제가 학부 대학은 다 조경학 전공했고 아버지를 따라서 생각부터 치면 32년을 나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학교 안에 강사이기도 하지만 학교 밖 강사이기도 한데 이렇게 심도 깊은 질문을 할 때는 진실과 오해라는 부분에 있어서 팽나무의 팽은 팽총, 포구나무 총이 팽하고 날아가는 소리
오성어죠. 그걸 따서 생일을 한다 이렇게 하는데 전혀 거짓말이고 팽나무의 팽은 화살 날아가는 소리 팽자입니다. 화살 날아가는 화살 소리 날아가는 소리 팽나무. 붕자입니다. 붕으로도 있고 팽으로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팽나무는 그렇게 이제 우리나라 말이다, 말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팽나무보다 우리 시골에서는 뭐라고 많이 부릅니까? 포구나무. 포구잖아요. 그러면 바닷가. 5개, 맞아. 5개, 예. 연계 지세포하는 그 포구를 생각하고 포구에 예. 맞는 나무다 네. 이렇게 해서 이 제국이었습니까? 우리나라 대표적인 문호가 포구마다 포구나무 이런 시를 썼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포구나무는 바닷가에 예. 다 자란 나무라서 포구를 이렇게 세뇌가 된 거예요. 진실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포구는 많이 들을 뿐하네. 팽나무 열매를 일컫는 말인데 포구의 어원은 송포의 포, 그 다음에 탄한, 구슬한 자, 예. 포구 있잖아. 구슬 옥대에 둥글 구자. 그래서 포구, 송알, 포탄 알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그 한력 국립공원 내에 예. 그 나무를 가지도 못 쓴다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예. 도로대로 보면 이게 그 조만거나 많이 훼손을 많이 해요. 예. 그래서 이걸 좀 최선을 좋겠는데 이걸 어느 범위까지 어떻게 법적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나무와 어떤 그 법과의 관계를 이분이 좀 알고 싶습니다. 나무와 법. 고향 사람들이. 죽이네. 아. 한려해상 국립공원이라 하셨죠? 네. 저는 그 이름에 아주 불만이 많습니다. 한려해상이 한려가 뭔 말이에요? 여수에서 한산도에서 여수까지. 실제로 해로. 한려해상 국립공원의 구역이 한산도부터 여수까지입니까? 아니에요. 어디부터입니까? 기세포부터 와연부터 큰일 났네, 이게. 아. 양지암부터 큰일 났네. 아이들이. 훅 떨어지는데. 와. 그것이 이루면 지세폴이 지세포. 지심도부터. 지심도부터. 지심도부터입니다. 지심도부터.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자연경관을 또 그제도 발음 나온다. 자연경관을 예. 폰으로 다 볼 수 없다면 그림에 떠지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동의하시죠? 네. 폰으로 담을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조망권이 확보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자연경관 중에 3대 자연경관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자연경관, 전 세계 사람들의 눈에 가장 많이 담기고 전 세계 사람들의 휴대폰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자연경관은 미국 요세미티 요세미티. 예. 요세미티 폭포가 있고 이게 뭡니까? 노스페이스의 반달짜리 예. 모양 하프돔도 있는 그곳인데 저는 그게 뭐 탐나지 않습니다. 미국은 3억이라는 인구가 살고 많은 외국 사람들이 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으니까 많이 휴대폰에 담길 뿐이고 실제로 세계 제 넘버원의 자연경관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자연경관은 설악산의 12선녀 계곡에 있는 단풍 풍경이고 두 번째가 제주도 성산 일출봉, 세 번째가 매물도에 딸린 섬 소매물도, 소매물도에 딸린 섬 무슨 섬? 정대섬. 정대섬. 3대 경관 중에 사실 설악산의 12선녀 계곡의 단풍은 국소적인 가을 경관에 불과하기 때문에 예. 그만한 아름다운 경관은 다른 데도 많습니다. 시아골도 있고 그죠? 내장산도 있고 이런데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성산 일출봉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한국의 자연이 아니잖아요. 이국적인 자연이 있잖아요. 우리 거제도는 남북으로 길게 생겼는데 제주도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고구마처럼 동서로 길게 생겼어요. 우리 한반도 지형과 별개예요. 수스러운 자식이에요. 이국적인 경관, 남국의 경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도 한국 경관이라 하기는 어렵고 소매물도 정대섬의 말로 한국의 자연, 한국의 해안선을 반면에 바다에 있는 해안선의 풍광을 그대로 나타내는 한국의 자연경관 1번으로 생각합니다. 서두가 길었는데 동의하시죠? 한국의 대표적인 자연경관 넘버원은 어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는 경관을 위해서 나무를 잘라야 되는데 국립공원이니까 함부로 손대지 못 하잖아요. 그래서 현명한 이용적인 측면에서 나무를 자르고 나면 밑동에서 또는 잘라는 자리에서 해순이 나기 때문에 경관을 담을 수 있을 정도는 잘라도 무방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대놓고 공문을 통해서 또는 뭐 찾아가서 이야기하면 안 들어주죠. 뒤로 살 이야기하면 들어줍니다. 여기서 뒤로라는 게 중요한데 모르는 척 하면서 탐방객들의 안전도 담보하고 또 자연경관을 담을 수 있는 아름다운 국립공원을 담을 수 있도록 경관 조망권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조금 이렇게 현상 변경이 필요하다. 이렇게 덜 돌려서 이야기하면 해줍니다. 안 해주면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저는 이제 부산대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저는 종합학과를 나왔지만은 환경생태학, 응용생태학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후배들이 국립공원공단이나 한라산 국립공원 같은 데 많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떼놓고 뭐 미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면 소문이 나면 그 사람들 해줄리 만무하잖아요. 자기들도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현상이 되니 큰 나무를 빼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 보고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지혜롭게 해야 된다. 박명옥 시의원님이 동의하시죠? 네. 지혜로운 민원이 필요한 이 시대입니다. 자, 선생님. 조금 잠깐만요. 이 선생님 질문하고 하나만 더 받고 조금 땀이 식어가잖아요. 우리가 움직여야 되니까 선생님 질문 받고 하나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통 우리가 알고 있기로 나무가 물을 빨아 올리는 것은 산포에 의해서 빨아 올리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이때까지 나무를 저도 좋아하고 하면서도 나무가 최고 지표면으로부터 커가는 높이가 얼마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키가 클 수 있는지, 그거이 좀 궁금합니다. 오늘 뭐 대학원 나왔습니다. 왜 이럽니까? 나무 아래가 시원한 이유 설명드리겠습니다. 침엽수 아래가 시원할까요? 한엽수 아래가 시원할까요? 넓은 잎을 가진 나무 아래가 시원할까요? 바늘 잎을 가진 나무 아래가 시원할까요? 예? 그래서 나무 아래가 시원하는 걸 나무 숫자 그늘 엄사에서 수음 효과 때문에 그렇다. 수음 효과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야말로 수음 효과, 그늘 효과. 이렇게 삼나무처럼 소나무처럼은 그늘을 많이 만들지 못합니다. 메티나무처럼 오동나무처럼 넓은 잎을 가진 나무들은 그늘을 많이 만들기 때문에 시원하죠. 두 번째는 지금 공기를 시원하게 하는 그러니까 나무 아래가 시원한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 설명드리고, 두 번째는 나무는 나무 잎에서 정확하게 잎 뒷면에서 기공이라는 공기 구멍을 통해서 물을 안개처럼 안개에 200분의 1 정도, 안개에 잘 가는 입자에 200분에서 300분의 1 정도 작은 물방울 발산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정발이라 안 하고 정산이라 합니다. 뭐라고요? 정산. 주목의 정산작용과 수험 효과 때문에 시원하다. 침엽수보다 살려서 거리 시원하다. 그리고 이게 필요 없네, 소나무도 필요 없네. 도시 안에 소나무는 폭염을 완화하는 데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삽니다. 두 번째로 느티나무, 백나무로 될 수 있습니다. 조금만 좋으면 400~500년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나무입니다. 300년 이상 살 수 있습니다. 여기 살 수 있다는 건 주변 환경이 좋으면. 그 다음에 버드나무 오래 안 살 것 같죠? 그 중에 왕버들도 기본적으로 200년은 삽니다. 그죠? 우리가 능포초등학교 이야기 나왔는데 꽃나무들은 100년 채 못 살, 100년 깍뿌리 넘깁니다. 사람이 오래 삽니까? 나무가 오래 삽니까? 나무. 그래서 그러니까 나무를 좋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나무도 이게 참솔, 곰솔이 있는데 우리는 곰솔이 많잖아요. 곰솔은 오래 못 삽니다. 참솔 오래 삽니다. 우리 큰딸 이름은 참솔로 지었다는 거 아닙니까? 오래 살아고요. 네. 둘째 딸은 곰솔로 지었습니다. 곰솔 불만 없던가요? 불만에 있어서 이름 바꿨습니다. 해송. 그래서 집에 가면 항상 칫솔을 갖고 다니고, 칫솔. 구두 신을 때 구두솔로 신발 신고, 일하다 다치면 마데카 솔로 상태를 기도합니다. 복합 마데카소. 복합이네, 복합.
마지막 질문 한번. 뒤에 계시는, 예. 그러면 준비하시면 됩니다. 질문을 하라면 질문을 잘 안 하고 또 교육한다는 말이 진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질문 하시는 분 저런 질문 하시거든. 저분은 아마 산이 한 30만 평 산을 사고 계십니다.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작년에 부모님한테 20억 재산 물려받아가지고 올 초에 10억짜리 전용주택 짓는데 마당에 2억짜리 소나무 심어놨는데 그거 어떻게 잘 관리하면 됩니까? 이런 질문하면 내가 열이 받아서 아, 안 된다니까. 진짜. 나무는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탄소 흡수원이자 탄소 저장원입니다. 나무의 탄소 흡수력은 엽, 양, 잎, 양에 비례합니다. 중요합니다. 알고 나면 상식인데 이걸 잘못 알고 환경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를 하던데 탄소 흡수원은 잎 양입니다. 늙은 잎은 탄소를 흡수 못하고요, 덜 하고요. 젊은 새잎은 탄소를 많이 흡수한다. 이거는 틀린 건 아닌데 잎을 가로 세로 1cm 예를 들어 단위 면적당 능력이 비교하는 거고 염량에 비례하기 때문에 늙은 나무가 흡수 잎이 많고 또 늙은 나무는 땅에서부터 높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땅과 하늘의 간격을 완충하잖아요. 이게 있는데 다른 나무도 붙어있기 때문에 역할이 덜한 거죠. 눈에 보이는 나무의 체적만큼 탄소 저장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덩치만큼 뭘 가지고 있다가요? 탄소, 리그닌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살림은 예전에는 용제의 목적으로 용제, 앨감 아니면 용제 그러니까 집 짓고 농기구 만들고 생활도구 만드는 목적으로 이렇게 살림을 갖고 왔는데 지금은 살림을 갖고 있으면 이게 탄소세를 말하자면 탄소에 기여한 거로 돈이 나온다고 그래요. 이게 돈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아직 입법화는 안 된 것 같습니다. 내가 딱 현실로 보니까 한 2만 평 땅, 20만 평 산이 있는 것 같은데 조금만 기다리시면 그래서 이제 수종정신 이런 것도 필요한데 그런 거는 그냥 물어보면 안 되고 뭘 하면 사갖고 어떻게 산에 심어서 돈 되는 나무 있으면 내가 왜 함부로 가르치겠습니까? 7층도 속에 빠졌네, 이게. 상도 중요하고 소질도 중요하고 경사면도 중요하고 해서 또 장기적인 전망 있는 수종 이런 걸 이렇게 선택해서 하면 되는데 요즘은 탄소 흡수량도 많고 또 치유능이 있는 우리 같은 여기 보이는 후박나무가 있는데 상록 한려수 계통으로 심으면 좋겠고 속성수 같으면 백합나무 이런 걸 심으면 좋겠고까지만 이야기하고 결정적으로 돈 되는 나무 2가지 있는데 그거는 매니에 이야기 안 해요. 안개가지고. 억울해서 안 되겠다. 내가 이 질문 안 하면 안 되겠다. 하나만 더. 제외. 안 되면 또 예. 아니 선생님 질문 아니고 선생님 견해가 좀 궁금해요. 예. 이거 그냥 선생님 견해가 좀 궁금해서 전문가예요. 예. 그 우리 왜 지자체마다 아까 피톤치드나 좋은 물질이 많이 나와서 뭐 이런 산림 욕장을 많이 만들잖아요. 거기에 쓰는 나무들은 보통 이제 딱 특정하게 정해져 있는 나무들인데 아까 선생님 서두에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나무들은 주변의 다른 나무들의 성장을 방해를 하고 꽃이나 이런 게 잘 못 크잖아요. 카감작용. 네. 그러는데 그게 이제 산림 욕장을 해놓으면 그 주변에 사람은 가서 좋은 공기도 마시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을 해주지만 숲 전체 입장에서 봐서는 그게 행정적인 효과만 있다가 보기 어려울 것 같은데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산림욕장, 지휘의 숲 이런 거는 사람 위주로 디자인 됐습니다. 사람 활동하는데 불편에 없어야 되고, 목이 없어야 되고, 팔이 없어야 되고, 경사가 완만해야 되고, 그 다음에 침략 위주로 구성해서 스펀지의 양을 많이 마실 수 이렇게 디자인되어 있는데, 지금 질문의 요지를 보면 그게 과연 생태적이냐, 지속 가능한 우리 산림 환경으로서 타당하냐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전혀 타당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살림은 청위를 가질 때 1층, 2층, 청자, 위치해서 레이어리라고 하는 청위, 위치, 청위를 가져야 되는데 큰 키나무, 중간 키나무, 감목, 떨기나무, 그 다음에 초본, 지피식물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탄소 흡수량도 훨씬 많고, 그 다음에 피톤치드 양도 훨씬 많고, 그 다음에 탄소 저장량도 많고, 생물 다양성 정진에도 기여하고, 산림욕장에는 생물 다양성 면에서는 빵점입니다. 인간적으로 좋거든요. 사실 산림욕장에 가면 기분이에요. 카메라 사진 찍는 느낌이에요. SNS 올리는 즐거움이에요. 그게 실제로 온도, 습도, 그 다음 피톤치드 양 가름하면 산림욕장 아닌 곳이 훨씬 더 높다는 거죠. 울창창 감나무, 편백나무가 있으니까 다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고 기분이라는 거죠. 또 가셨죠? 예. 유난히 참나무는 가지를 많이 떨어뜨리더라고요. 그게 항상 궁금했습니다. 유난히 참나무는 가지를 많이. 사람도 유난히 흘리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1971년생인데요. 생년월일이 잘못해서 196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71년생. 너무 일찍 했다. 59살, 12월 되는 해까지는 잘 안 흘리고 다녔어요. 6살이 되고부터 잘 흘리는, 휴대폰을 잘 흘리는 갖고 그래서 이게 이제 가지가 탈락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백나무, 느티나무 보면 몸통 주위에 누룽지처럼 껍질 툭툭 떨어지잖아요. 이게 이제 숲이 탈락이라 하는데, 가지를 빨리 탈락하는 것은 신진대사가 원활하다는 증명이에요. 대사금 현상이 왕성하다 이렇게 보면 건강한 현상입니다. 그죠? 걱정하지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떨어지는 거하고는 관련이 없으니까. 저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에 참나무에 뭐 허영기를 붙어 있네요. 똥, 네? 새똥. 허영기 붙어 있어요. 허영기 줄줄이 붙어 있네요. 저거 일정한 간격으로 있기도 하고. 예? 이거 떨어진 흔적 아니에요? 비늘 떨어진 이게 흔적. 뭐예요? 비늘. 아닌데. 예? 지어이류는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어렵게 나가지 마. 나무 비늘. 땀 식었죠? 이제 옮깁시다. 요거 하고 피부병. 나무 피부. 생활 속에, 또 도시 생활 속에, 또 농촌 생활 속에, 또 산림 생활 속에, 환경의 바로메타를 알려주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또를 가늠할 수 있는 이끼가 있습니다. 이끼는 양치류가 아니고 선체류. 이끼 있잖아요, 이끼. 이끼. 보이시죠? 네. 이끼가 왜 필까요? 이끼 위해서 씁니다. 있기 위해서. 부끄러워서요. 못 자겠어요. 공중 습도가 높으면 이끼가 착생합니다. 예. 공중 습도가 아주 높으면 이끼가 이끼가 계속 푸른빛을 돌고 면적을 넓혀갑니다. 이끼는 남쪽 숲이에 많이 붙을까요? 북쪽 숲이에 많이 붙을까요? 북쪽. 그죠? 햇빛 때문에 남쪽은 빨리. 마르고. 자, 공중 습도를 나타내는 게 이제 지표종이 뭐라고요? 이끼. 그 다음에 공중 대기질을 나타내는 지표. 대기질을. 하늘 속에 있는 대기 중에 오염물질이 많고 적고를 판단하는 게 이제 땅 지자, 오들자, 지어이류. 지어이류. 지류는 어머야, 왜 이리 뛰어가? 선생님, 오늘 왜 이리 가격하세요? 활동 범위가 되게 넓어요. 돌에도 붙어 있고, 지어이류. 버점처럼. 예. 돌에도 붙어 있고, 나무에도 붙어 있고, 땅에도 붙어 있고. 이거는 지어이류. SO2라고 하는 앙산가스, 다른 말로 이산화황. 이 많은 대기에는 비가 오면 SO2, 그런 앙산가스, 이산화황이 빗물에 녹아서 구석으로 펴져요. 그럼 알아서들이 있다는 거는 우리 하늘에, 영포 하늘에
대기에서 수량이 많습니까? 작습니까? 많아서 아니, 작아서 다시 설명드립니다. 항산가스, 이산화황, SO2는 빈불과 H2와 만나서 이게 떨어져 이게 바로 펴져요. 있다는 것은 우리 하늘에 항산가스, SO2가 없다는 것이 있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 이게 대기질도 좋고 대기질 섭도도 높다. 그렇잖아요. 박명수 기억이 이해되셨습니까? 오! 박명수 제가 쑥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김명옥 안 하기 큰일이다. 김명옥 했으면 정희롱이 돼서 그래. 어머 그러니까 김명옥이 됐으면 정희롱이 해당되거든요. 그걸 맞네. 여기는 안타 제가 정신 이야기. 공중 섭도가 우리가 대성층도 그렇고 생활 환경 속에서는 아까 어느 뭐 박테리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미생물 중에 크기가 제일 큰 거, 제일 빨리 큰 거, 저기요. 미생물 중에 크기가 굉장히 큰 걸 균이라 합니다. 뭐라고요? 균 이거 같은 거, 예? 뭐 같은 거. 이거 우리말로 하면 곰팡이에요. 곰팡이 균보다 조금 작아서 간을 세자를 붙여서 세균, 요거는 세균. 영어로 박테리아. 박테리아 그 다음에 박테리아보다 조금 작은 걸 바이러스. 세균하고 바이러스 사이에 파이토플라스마라고 있습니다. 그건 몰랐다 그 다음에 파이토플라스마보다 작은 게 뭐라고요? 바이러스인데 코로나19가 뭐예요? 균입니까? 세균입니까? 파이토플라스마니까 바이러스잖아요. 현미가만 안 보이잖아요. 균은 눈에 다 보이잖아요. 곰팡이. 그래서 이제 균이 활동할 수 있는 세균의 공간, 세균의 환경은 고온 다섯 우리 한국에 고온 5기간이 있죠. 언제입니까? 장마철에 곰팡이 많이 생기잖아요. 해충이 제일 참여할 수 있는 건 고온 건조한 계절입니다. 4월 중순부터 고온 건조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환경을 잘 케어해야 되는데 균이 다 나쁜 게 아니고 순기능도 있습니다. 그죠? 순기능 균이 이제 애기를 낳아야 뭐로 낳습니까? 포기버섯 같은 거, 버섯. 새끼를 낳는데 이걸 실체를 하는데 세상 말로 뭐라고요? 버섯이라 하잖아요. 그럼 야한 말도 해도 되죠? 네. 야한 말도 해도 됩니다. 그래서, 균은 버섯, 일상도 야한 백기는 아니에요. 균은 버섯은 세상발로 버섯을 해야 되는데 정확한 과학적인 명칭은 버섯이 뭐라고요? 균사 자실체라잖아요. 오늘 요거 저녁에 균사 자실체 정굴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하는 분 아무도 없잖아요. 야 그렇죠? 그 다음에 오면서 이제 거가대교를 건너왔는데 공항이 생긴다요. 그래서 철새가 어디에 가면 많습니까? 오포 힌트를 그리면 돼. 가가하고 철새는 어디 가면 많습니까? 철새는 많아요. 가고 한번 힌트를 그렸는데 김해공항과 인천공항에 철새가 아 많잖아요. 공항에 웃어야 돼, 빨리 웃어야 돼. 하하하 철새가 어디 많습니까? 공항 아, 철새. 이륙 근데 철새도 세상 표현이죠. 왜냐면 우리나라는 철이 있는데 다른 나라 철이 없잖아요. 그래서 새 비행기, 철새는 공항에 많은데 아직 이해 안 되셨습니까? 그래서 철새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구남저수지, 우포접, 하포천에 있는 철새는 정확한 표현으로 뭐라고요? 대륙간 이동조류. 이동조류 뭐라고요? 대륙간 이동조류 어이, 친구야, 어머니 일요일날 우포늪에 대륙간 이동조류 보러 가자. 이렇게 말하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림 말하면 와 수도 높다가 야, 다음에 무슨 그렇게 소리 하는- 이야기할게요. 다음에 친구야. 자, 대륙간 이동 조류 중사차 실패를 끝으로 해서 뜨거운 수준 높은 질의 응답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유 웃긴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질의응답 또 말씀해 주신 우리 재밌어. 선생님한테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오! 자, 이어서 음악을 듣는 시간을 오. 부탁드려요. 준비해 주시고요. 준비할 동안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게 면책 동의 받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행위를 우리가 무슨 행위를 한지 아세요? 면책 동의를 받았잖아요. 그런 행위를 고상하게 법률 행위랍니다. 법률 행위. 법률 행위라는데 우리가 이 법생활 하면 딱딱하잖아요. 우리 문화생활 많이 하는 건데 오늘 우리가 문화생활 중에 뭡니까? 이 산림문화를 즐기는 겁니다. 오늘 그죠? 즐기는 건데 왜 제가 여기에 여러분을 모셨냐면은 우리가 여기가 능포잖아요. 능포. 능포가 그 밑에 내려가면은 능포항에는 약 한 400억이 들어간 자산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 조각공원이 옆에 있는데 거기는 한 40억이 들어간 데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에 생활하면서 이런 산림문화 자산이 있는 걸 잘 모르세요. 평소 느끼는 거지만 향유하는 거지만 그거를 고상하게 얘기해서 산림문화 자산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산림문화 자산은 뭐냐면은 제가 이게 카피를 해왔어요.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에 산림문화는 뭐냐면은 산림과 우리 그 섬에서는 발전하려면 섬 밖을 나가야 되잖아요. 출시하신 분입니다. 밖을 나가셔서. 하여튼 오늘도 재능 기부해 주셨고요. 오늘 또 재능 기부해 주실 분이 여기 우리 장영 언니와 오카리나 준비 다 됐습니까? 네. 예, 해주시고 또 이따가 극기 출발할 때 우리 여기 오늘 선생님 성함이 옥두표 선생님. 아닙니다. 옥두 선생님 아니죠. 우리 어디 갑니다. 우리 걷는 거 이거 해주실 우리 선생님이 성함? 예, 김단희 선생님 계시거든요. 이따가 박수로서 고마움을 표시해 주시고 어쨌든 능포가 이런 멋진 문화 자산이 있는 거를 우리가 알고 오늘 왜 제가 여기 모이기 어려운데 여기를 했냐면은 산림욕장이 여기 있는데 잘 몰라요. 그래서 의원님 여기가 공식적인 산림욕장은 아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공원 안에 이름만 붙이는 공식적인 산림욕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찾아오기 어려운 데를 한 이유는 산림욕장이 있다는 거 많이 이용하시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어쨌든 오카리나 준비가 다 된 것 같아서 우리 오카리나 연주를 박수로 청하겠습니다.